사연을 네. 받았는데, 그죠? 사연이 사실 올라온 지가 좀 됐는데 확인이 좀 늦었네. 네네. 그래서 예. 오늘은 아예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궁금하신 분들도 좀 많을 것 같아서요. 네. 구독자분께서 문의를 주신 게 남편분이 독일분이신데 지금 필리핀에서 수처리 정화 사업이죠. 그냥 하수죠. 예. 하수 처리에 관련된 기술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라는 이제 저한테 문의가 들어오셔서 제가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환경 분야에 관련된 거는 나라가 복지가 그러니까 선진국이 좀 돼가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다 시작이 되는 거고, 필리핀에서는 얼마 전 이슈에서 보라카이 몇 개월 정도 다 문 닫고 하수 종말 처리 시설 같은 부분, 그러니까 하수 종말 처리 시설이란 말은 맞긴 한데 한국하고 좀 개념이 틀리긴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사업이 이미 그 마지막 물을 강으로 버리거나 바다로 버리는 곳에 대형 처리 시설이 있는 거지만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부분이 마닐라를 제외하고는 잘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필리핀도 역시 이제는 도시화가 점점 진행이 되고 계획 신도시를 만들면서 특히 뉴클락시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에는 수자원공사에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필리핀을 컨택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뭐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일례로 뉴클락시티를 보더라도 계획된 도시를 만들면서 상수도 시설과 하수도 시설에 관련된 기술들을 한국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지금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오늘 보내주신 사연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사연은 사실 환경 쪽에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이게 사이즈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다는 거. 이게 무슨 작은 사이즈가 됐던 게 큰 사이즈인 거는 전혀 기술적인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스터디가 안 되어 있는데, 자, 환경에 관련된 사업을 하려면 이게 결국엔 건설하고도 관련이 돼 있죠. 대부분이 다. 당연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건설교통부에 있는 PCAB라는 우리로 말하면 건설 등급에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작더라도 여기도 건설회사가 소위 말해서 뭐죠? 인허가 관련된 부분들이 있어요. 뭐 그게 그렇게 어렵다고는 말씀 안 드릴게요. 그 다음에 외국인 관련돼서 외국인 단독 법인으로 이 사업 진행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 자, 여하튼 간에 발주처가 개인, 뭐 대형 리조트라든지 대형 건물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는 지자체 또는 국가 발주겠죠. 그럼 그렇죠. 결국은 다 연결되는 부분들이 환경부, 건설부, 지방자치제, 그 다음에 대부분 민간일 가능성도 높아요. 네, 일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서요. 이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최고의 베스트 추천을 해드리면은 현지에서 건설이 가능한 법인, 그냥 현지 법인, 6대4 법인을 만드셔서 이 부분들이 활성화가 될 때까지 파일럿이 됐던 발주가 됐던 실질적으로 실적을 많이 쌓아가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자면 여기가 필리핀인데 외국인 단독법인을 설립해서 필리핀의 돈이 외국으로 빠지는 것을 원치 절대 원치 않습니다. 세금에 그렇죠. 관련된 네. 부분이나 뭐가 됐던, 자, 필리핀의 요 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자, 필리핀은요, 뭐가 된다는 법이 아닙니다. 미국식입니다. 이거를 제외하고는 다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굉장히 애매하게 돼 있어요. 맞죠. 안 되는 법이 뭐냐? 일례로 그런 겁니다. 대한민국도 항공사는 외국인이 소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국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고 전문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그래서 전문 직종인 의사나 무슨 뭐라 그러죠? 라이센스 갖고 계시는 전문 기사나 이런 기술사 같은 자격증은 외국인한테 주지를 아예 않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가 그건 아직 우리가 경쟁력이 부족하고 국가의 중요한 부분을 외국인한테 맡길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예. 방송사, 그 다음에 군사 관련 이러한 것들은 외국인한테 아예 되지가 않아요. 물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100% 6대4 법인인 거예요. 예. 그리고 이런 것들도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외국인이 뭐 10%만 가져갈 수 있다? 전체 지분에서요? 25%만 가지고 이런 법들이 있으니 그건 개별적으로 좀 확인을 하시면 되고, 오늘 보내주신 구독자 사연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환경에 관련돼서 그냥 외국인 법인으로도 가능은 합니다만 추천은 안 합니다. 실제로 여기서 사업을 하시려면요. 그 다음 얼마가 걸릴지에 대해서는 저도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조만간 1, 2년 안에 이 부분이 이슈가 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럼요. 환경에 관련된. 근데 지금 필리핀도 그럼 어떻게 하겠냐고요? 대부분 대형 업체나 이름 있는 업체가 그 부분을 발주를 따서 이와 관련된 기술이 있는 하도급 업체라고 할게요. 그렇죠. 그런 업체한테 맡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리고 특히 뉴클락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마 그러한 부분들도 훨씬 더 강화돼서 시작이 될 겁니다. 법안은 이미 지금 나와 있고 그 이미 법안에 여기도요, 예. 이 환경에 관련된 규제에 관련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네. 제가 보기엔 타겟을 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많은 골프장들이 아직 하수에 관련된 시설들이 잘 안 돼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친환경 기술로 하수에 관련된 처리가 돼서 내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계신 한국 회사든 뭐 다른 회사든, 지금 이제 독일 회사가 저희한테 온 거고요. 이러한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저희가 물론 사업과 기술에 관련된 부분은 그분들이 하시는 거고, 저희는 그분들이 진짜 사업을 하실 수 있게 밑바탕이라든지 기본적인 것들을 도와드리기 때문에
해주시는 사연에 대한 질문에 관련된 외국인 단독 법인으로 가능합니까?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 추천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6대4 법인의 건설 계통의 회사를 만드셔서 작은 규모라도 실적을 쌓아가신다면, 결국엔 실적을 쌓아가신다면 결국은 뭐가 되냐? 단독으로 입찰도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어떤 내용이냐? 이 나라도 조달청이 있습니다. 조달청 기준에 따르는 환경부에서의 그러니까 그 인허가가 있어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규모에 관련된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준비를 하신다면 제가 보기 몇 년 안에도 작은 파일럿 규모로 자 리조트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 이제 이게 제가 지금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어떠한 물을 쓰고 나서 나왔던 것에 대한 이 모든 관리는 국가가 하는 거예요. 자 국가가 집중 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너무 많이 나오면 한국에서 많이 하실 겁니다. BOD, COD, 총질산, 총인양 막 이런 걸 따져요. 한국은 강해서 이 나라는 아직 그렇게 안 돼요. 왜냐? 근데 이제 소규모가 더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자 마닐라 같은 경우를 보자고요. 이미 이러한 거를 큰 하수 종말 처리장을 할 만한 시설의 부지가 별로 없어요.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그러한 것들을 배출하는 곳에서 작은 규모라도 해서 내보내라고 앞으로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업 전망은 밝죠. 그 다음 지금 생기는 어떠한 시설이든 간에 공장이 됐던 일례로 지금은요 세차장 같은 걸 하더라도요 이 나라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인허가를 낼 때 야, 니네 이거 어떻게 한번 처리는 하고 내보내라는 규정들이 다 생기고 확인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작게 보면 바람가이 단위에서 네. 그 다음에 구단위, 그렇죠. 그 다음 신청장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쭉 연결되어 가는 게 전망이 있다라고 그렇죠. 본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지금 이게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수처리에 관련된 전체 사업이에요. 저희한테 요즘 들어오는 것 중에 하나가 대부분은 상수와 관련된 게 많아요. 예. 물론 상수에 관련된 거는 지금 당장 시장성이 있는 겁니다. 그건 아마 많이 느끼실 거예요. 여기에가 노후화된 파이프로에 대한 문제도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나라의 석회질에 관련된 문제도 있는 거고. 하지만 이제부터는 정화에 관련된 부분들도 필리핀 국가에서 신경을 쓸 겁니다. 환경부 규제가 세지기 시작한 게 이미 몇 년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건 대부분 뭐였냐? 제일 컸던 게 광산에 관련된 게 컸어요. 그 다음에 대형 공장에 관련된 게. 네. 이제는 일반 하수 처리에 관련된 부분들도 굉장히 커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특히 리조트 단위, 섬 단위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의 시장성은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분이 어떠한 정도의 기술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아주 구체적으로 필요하시다면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고, 한국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진출하고 싶으신 기업이 있으시다면 한번 문의를 주십시오.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나 어느 정도 캐파가 되느냐에 따라서 시장성이라든지 진출 방법이라든지 회사를 진행하는 건 비슷비슷할 겁니다. 하지만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여기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전망이 있는 사업인 건 맞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중에 네. 타당성 조사부터 네. 시장 조사, 네. 업체 연결 뭐 이런 것까지. 이런 부분들까지 저희들이 다 하고 있으니 어필 한번 해주십시오. 아니 뭐 사실 이걸 어필을 한다기보다도요 그냥 가장 기본입니다. 네. 어디서 무엇을 하시려고 그러면은 그곳에 대한 시장 상황과 우선 시장성이 있는지 없는지, 시장성도 이게 1년 뒤에 있을지 3년 뒤에 있을지 5년 뒤에 있을지, 그리고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의 협업을 어떤 업체와 어떤 형태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건지, 그 다음 법률적인 규제는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러니까 일례로 내가 어떠한 사업이 있는데 이게 다바오에서 하는 게 좋을지, 세부에서 하는 게 좋을지, 마닐라에서 해도 좋을지, 여기 클락에서 해서 좋을지, 바비에서 해서 좋을지에 대한 그러한 것들을 저희 쪽에서 사업을 위해서 미리 타당성 조사라든지 시장 조사를 같이 해드립니다. 비용은 어느 정도 합니까? 비용에 대해서는 워낙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일의 양이 많고 일이 말 그대로 컨택을 하는 부분에 관련돼서 그냥 저희 표준 내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그냥 오셔서 얘기를 해보시고 규모에 따라서 틀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온라인으로는 공개하지 않는다. 일의 온라인 양이나 또 일의 규모나 이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필리핀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하는 게 있습니다. 눈에 보는 것도 다 믿지를 않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온라인이나 뭐 그냥 말씀만 들어갖고는 저희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예, 관심이 있으면 오십시오. 네, 그래서 오늘 연락을 주신 구독자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가 질문 주신 부분들 다 내용이 됐고, 그래서 한번 자세하게 문의를 더 주시는 게 구체적으로, 저는 지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분이 가지고 계신 기술이 정확히 어느 정도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물처리라면은 이게 하루에 어느 정도 용량이 되는 건지, 그러면은 가정용이 되겠죠. 아니면 어느 정도의 상업용이 되려면 객실이 몇 개가 되는 하루에 5폐수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 다음 5폐수도 종류가 많잖아요. 그렇죠. 무슨 중금속이 나오는 공장 폐수일 수도 있는 거고, 일반 생활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리고, 자, 이 부분은 외국인이 단독 법인도 가능은 합니다만 추천하지는 않고요. 일반적인 6대4 법인의 필리핀 법인을 만드셔서 경력을 쌓다 보시면 나쁘지 않습니다가 오늘 결론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한번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락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